이런 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소액 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네네. 대액 투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사실 소액 투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다주택이 된 게 대액 투자를 못 하다 보니 분산이죠. 다주택자라는 거는 분산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대액으로 서울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지금 진입하는 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저는 흔히 말하는 가치 투자라고 봐요. 아, 가치 투자다. 네. 이거는 네. 단기적으로 빨리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인데 네네. 지금 서울이라고 하는 동네를 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수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더라도 네. 입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넘버원이죠 라고 다들 뭐 한 명도 빠짐없이 얘기를 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는 시간적인 부분만 걸릴 뿐이지 네. 상당히 좋은 투자가 되죠. 이촌 여의도 목동 뭐 요런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제가 그동안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금 이촌, 여의도, 목동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네. 우리 얼마 전에 2040 서울 플랜이 나왔잖아요. 네네. 거기서 진행되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아직 뭐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네. 대부분 다 보면 한강변 수변 개발에 대한 얘기가 이번에 되게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근데 그 수변 개발의 가장 메인 축은 한강이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다 한강 축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동네들 그 뭐 수변 개발 중에 보면은 뭐 홍제천도 있고 안양천도 있고 중랑천도 있고 양재천도 네. 있고 이렇단 말이죠. 네. 이쪽 지역들 보게 되고 또 소규모 하천들 보게 되면 근데 그쪽까지 다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말 그대로 서울은 다 좋다는 얘기고요. 아. 그 중에서도 한강변에 있는 여의도, 이천동, 네. 뭐 한남, 뭐 반포, 네. 뭐 말 하나 만한 거죠. 네네. 제가 이거는 사실 별로 다루고 싶지가 않았던 게, 거기 살 돈도 없는데. 그래서, 아니, 뭐, 한남동이나 사실 이촌, 뭐, 잠실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뭐, 재개발, 재건축되는 지역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그렇죠. 왜냐면 신축이 워낙 치고 나가다 보니까, 신축이 워낙 치고 나가다 보니까 이게 마진이 생겨서 얘들도 따라서 끌려 올라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끌려 올라가는 가격들이 이미 뭐 사실 뭐 한남동 같은 경우도 뭐 호가가 워낙 올라가지고 맞아요. 거래가 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대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세를 끼려고 해도 또 워낙 그런 아파트들은 이제 뭐 재개발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이게 갭이 너무 크니까 그냥 내 돈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그 지역들을 보는 분들이 네네. 몇 가지 이제 조금 좀 제가 나눌 수는 없겠지만, 네.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보는 분이 있고, 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고 싶은 로망 때문에 보는 분이 있고, 네. 그냥 한번 보는 분이 있고, 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분들은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뭐 시간이나 이런 거 고민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이 연끌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네. 연끌하시는 분들은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를 사는데 만약에 영끌이다. 네. 왜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니까. 시간에 대해서 자기가 대처를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연끌인데 네. 시장이 어떠니 여기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 우리 금리 인상하면 뭐 폭락한다는 얘기도 네네네.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 연끌하실 분들 그런데 보지 않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똘똘한 채보다 지금 분위기가 다주택자들이 좀 유리할 것 같은가? 네네네. 그러면 뭐 딴 데 갈 수 있는 거니까 네네. 한남이나 이런 것들은 최종 나의 목표로 잡고 지금은 내 머릿속에서 지우는 게 낫죠. 지우는 게 네. 좋은데 지우는 게 낫다. 네. 속만 아파요. 마음만 아파요. 방송 겁나 현실적이다. 근데 현실적인 좋은데. 말씀을 드려야죠. 좋은데 지우는 게 낫다. 네. 보지 말자.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거를 지워야 다른 네네. 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비교하면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라리 좀 분위기 봐가지고 이거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아까 이 공약들 네. 이대로 될 것 같으면 만약에 될 분위기다. 네. 분위기가 보니까 같이 좀 협업이 돼. 네. 뭐 민주당이랑 뭐 다 협업이 좀 되는 분위기야. 이거 법 중에 다 안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봐가지고
와, 여기는 가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임대차 3법을 없애준다? 이거는 거의 안 될 것 같지만, 네. 등록 임대 사업자는 이미 있는 걸 없애기로 했던 걸 아직 안 없어졌는데, 그냥 그거를 뭐 좀 재정비한다. 이런 거는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뭔가 이게 100% 쭉쭉쭉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서 거기서 기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계속 그 신사임당 채널 보시면서. 저희가 매주 하잖아요, 매주. 네. 그렇죠. 목요일마다 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큰 때에는 계속 팔로잉을 해야 되고, 사실 회사 생활을 하고, 일하고 네. 하면서 내가 팔로잉 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또 구룡님이 직업상 그걸 하고 계시고, 저는 직업상 그걸 또 알려드리는 걸 하고 있고 하니까, 네.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들 좀 풀릴까요?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대구는 풀릴 것 같아요. 네. 저는 안 풀릴 것 같아요. 저는 1차적으로 네. 제가 이거는 그냥 저의 그냥 조금 경험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네네. 주관적인 부분을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면 네. 단번에는 안 풀릴 거라고 봐요. 단번에는 안 풀린다. 예, 왜 그러냐면은 네. 제가 그동안 봤던 바에 의하면 이분들이 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네. 이분들이 안 풀고 난 다음에 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네네네. 풀고 난 다음에 혹시 사람들한테 해도 된다는 그 오해를 불러 일까봐 일단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 네네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서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 많이 안 좋아졌고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과열지구 풀려야 되고 조정적 풀려야 되고 다 좋은데 네. 그 부분들이 또 다른 시장에 이상한 영향을 줄까봐 정부는 항상 걱정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제일 먼저 풀려야 되는 곳은 대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네네. 바로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대구가 풀릴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별찍님께서 제 닉네임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이거 불러드리는 거 뭐 어렵습니까? 별찍님. 네. 그런 거 바로 해드리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실제적인 변화나 그러니까 편은 언제나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그쵸?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네, 맞아요. 압구정현대 아파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좋지만 지우자, 머릿속에서. 현실적으로 살자. 네, 이게 네, 맞죠. 네, 네. 그쵸.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이제 슬 마무리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제, 가장 먼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이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 높고 바로 도입될 것 같은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 저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안전진단 면제 추진은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안전진단 면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예, 현실적으로 조금 네. 약간 방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겠지만 어쨌든 네.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다음에 제초안도 마찬가지. 그래서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하향한다든지. 네. 그런 어떤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저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언론 기사에서 계속 나오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와 관련된 특별법 부분은 아마 민주당도 그랬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그랬고, 어쨌든 일기 신도시가 이제 화두로 올라온 것들을 본격적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네네. 이거에 대한 그냥 올라오는 것 자체가 호재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그 중에서 어느 아파트가 용적률이 몇 %고 안전진단을 통과할까요, 안 할 거가 아니라 네. 지금은 당분간은 그냥 일기 신도시 자체가 하나의 이슈, 몰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가 부동산 세금 관련된 얘기는 거의 안 했지만 네네. 저도 부동산 세제 관련돼서 종부세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 보면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건 즉시 가능한 거니까 조정할 것 같고, 한 가지 또 추가적인 부분이 이번 정부가 했던 것 중에서
조정지역 토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은 모는 네. 몇 퍼센트, 모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조정지역 지정을 되게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대구 같은 경우들이 단번에 해제는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네. 이거는 단번일 뿐 네.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 하반기 되면서 열이 이어지면서 조정지역을 해제하면서 뭐 양도세를 건든다든지 자연스럽게 건든다든지 네네네. 뭐 이런 식은 뭐 법에 관련된 부분 없이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집중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반달푸들님, 저도 닉네임 불러주세요. 이거 있었고요. 불러드리겠습니다. 초르세님, 신사임당님은 지방투자도 하시나요? 예, 저는 지방투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샤샤님, 나도 불러주세요. 령이님, 저도 불러주세요. 이거 뭐 불러드리는 게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요. 네, 이거 뭐 돈 안 들고 서로 기분 좋고, 제가 불러드렸으니까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2시 57분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1시에 마감입니다. 그 전에 꼭, 저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봐야 된다. 예, 이거를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빠르게 진행을 하려면 사실 공통분모부터 해결을 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부동산 공약 2개를 우리가 대선 전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이던 시절에 둘의 공통 부분과 차이점을 정리한 유튜브 채널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부익남님이라든지 네네. 보면은 딱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아니면 뭐 월급쟁이 부자들 TV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그런 거 제목으로 검색해보면 윤석열, 이재명 해보면 두 개가 같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면 공통 공약들은 좀 빠르게 진행될 거고,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 엄청 박빙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여차하면 할 준비들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 이쪽에서도 할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둘 다 준비가 돼 있는 것부터 진행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과 그 이재명 후보 간의 차이점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네. 그리고 현행 정부까지 이 세 개의 공통 분모들을 우리가 쭉쭉 뽑아가지고 그것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먼저 대비책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과거에 배워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처음에 했던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것들 있잖아요. 묶일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렇게 해가지고 찾았다. 근데 찾았는데 우리가 지금 바로 들어가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이면서 과거에 성수동 같은, 제가 성수 한남을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네. 성수동 들어가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통점, 그 다음에 안 된 사람들, 그 다음에 과거에 지금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주택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분모를 뽑아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분의 차별점을 주목하는 것보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공감을 하고요. 분명히 이번 대통령 당선자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협치를 할 만한 것들 공통점을 꺼내서 얘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네.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단 한 가지 저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대통령도 다주택자분들이 윤석열 후보한테 너무 좀 기대는 심리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그냥 뭐 너무 기대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명박 후보 때도 그랬고 윤석열 후보도 그럴 거라고 보지만은 조금 달아오르는 정도에 따라서 또다시 규제가 올 수 있다는 리스크, 네. 이런 부분도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고, 그것에 맞춰서 전략적인 접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